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5시 3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강한 힘은 아니었지만 장중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요즘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사실 요즘 변동성에 비교하면은 그렇게 이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조금 오른 건데요. 근데 이 지금 몇 거래일 동안 조금 움직이면서 이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있고, 안정이 되면서 어젯밤은 이제 미국 증시가 일단 5일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은 일단 일봉상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좀 어젯밤에 이 상승한 게 엄청난 상승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을 좀 많이 안정시키는데 한 몫을 한다. 단기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 높다.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 높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겹쳐가지고 시장의 분위기가 좀 혼조했던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 실적 발표 중이죠. 그래서 금융주들 실적 발표한 것들이 일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또 그리고 ASML 반도체 기업이죠. 얘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그래요. 금융주 쪽에 조금 초록불, 그리고 반도체 쪽에 이쪽에 조금 초록불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얘네가 시장을 좀 버티게 만들었다.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안 좋은 좀 부담도 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지속되고 있죠. 어제 베센트 장관이 이런 이야기 했죠. 증시가 떨어진다고 중국과의 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시장에 좀 부담스러운 발언입니다. 그죠? 이런 발언도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셧다운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죠. 그죠? 셧다운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잔잔한 부담 같은 것들이 주식시장에 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업의 실적과 이런 것들은 이제 주식시장의 좋은 요인이나 저런 미중 무역 분쟁이란 어떤 미중 갈등이라든가 셧다운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이 일단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은 작지만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단기 바닥이 미국 증시 일단 단기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만 하자면은 나스닥입니다. 어젯밤 봉이 이거죠. 요거. 요 봉이 마감이 되면서 일단은 일봉 기준으로 해서 5일선 위에 일단 안착을 하긴 했어요. 이거 자체가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어젯밤에 윗꼬리도 좀 길게 달렸습니다. 이게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이 코스닥 시장과 약간 비슷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나스닥도 이제 비슷한 게 여기에 어떤 저항이 있고요. 그죠? 이 저항을 넘어가니까 레벨업이 되면서 요만큼 더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략적으로 25,00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해서요. 이 25,000을 극복하느냐 여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5,000이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근데 어젯밤 보시면 25,000을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5,000 장 초반에 25,115까지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훅 밀리면서 25,000을 못 넘었다는 게 여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은 높지만 조금 찜찜한 면이 있습니다. 25,000을 강하게 돌파 한착해 주면서 이제 그렇게 시장이 마감을 했으면은 좀 많이 좀 안정됐다라 볼 수가 있는데 25,000 돌파 한착을 못했다는 점 좀 껄끄러운 점입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변동성 입장에서도 사실 좀 찜찜한 면이 남아 있습니다. 변동성 추종하는 ETF 그죠? 이 트럼프가 뭐라 한마디 하면서 10월 10일 날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선과 5일선을 이제 다 같이 넘어서면서 이렇게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이게 잘 안정이 안 되고 있어요. 5일선을 타고 서서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올라가는 게 무조건 시장에 안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으나 이게 올라가는 거는 이게 지나치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사실 주식시장에 안 좋을 확률이 높긴 합니다. 얘가 어젯밤에 좀 5일선 밑으로 하락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상승을 했다면은 그래도 좀 시장의 상승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가 어젯밤 보시면은 2% 가까이 또 상승을 하면서 2%가 아니
1.2%네요. 1.2% 상승하면서 5일선을 잘 지켜주고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시장의 좀 불안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일단 단기 바닥은 좀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한데, 일단 좋게 보는 게 이제 맞긴 맞을 텐데, 그죠? 뭐 엄청나게 의미 있는 강력한 초강력한 매수세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바닥 나왔을 가능성은 높다, 조정 끝났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일단 어떤 매수의 근거는 나왔다라고 보고 찔끔찔끔 매수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불안한 포인트는 나스닥이 25,000이라는 저항을 넘지 못한다는 점과 찔끔찔끔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 상승하고 있는 변동성 지수, 이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좀 미국 증시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점입니다. 변동성이 빨리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 장중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장중에 아래로 훅 한번 빠지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승을 한 거죠. 그죠? 이렇게 훅 빠지는 구간에서 이런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지난 10월 10일 날 봤던 비스무리한 게 한 번 더 등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잔잔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런 급락이 다시 한번 등장할 만한 씨앗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라 조금 찜찜합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뭐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은 한국 증시는 근데 일단 굉장히 흐름이 좋긴 합니다. 미국 증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름이 매우 매우 좋습니다. 뭐 이따가도 재밌는 데이터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은 한국 증시의 흐름은 지금 가히 뭐 전 세계 1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뭐 제가 뭐 조금 걱정된다라고 뭐 두 가지 포인트가 걱정된다. 나스닥이 25,000을 넘지 못한 거하고 미국 변동성이 치솟고 있다는 게 좀 약간 부담된다라 말씀드렸다고 했죠. 그죠? 그거는 미국이 부담스러운 거고 한국은 별로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뭐 지금 뭐 하락할 위험 이런 게 사실 그다지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의 생각은 그래요. 미국은 조금 좀 비실비실해서 한 번쯤 훅 빠질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씨앗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강하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일단은 매수 베팅,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 아직까지 상승장이니까 눌림시 매수 전략, 그죠? 눌림시 매수 전략, 눌렸을 때 매수를 한다라는 전략을 기본으로 깔고 매수를 하긴 하는데, 현금 비중을 좀 갖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자칫 잘못해갖고 한번 훅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훅 빠지면 한국 증시는 그만큼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한국 증시 변동성이 코스피는 하루에 2%가 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가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지금 미국 증시 따라서 만약 한국 증시가 한번 빠진다 하면, 그죠? 급락이 막 하루에 5%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5%가 하락한다고 해도 코스피는 별로 차트에 티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어느 정도 이런 그런 깜짝 급락의 가능성을 좀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어느 정도 좀 그 매수를 하긴 하는데 현금 비중을 좀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좀 현금을 갖고 있어서 이런 급락의 가능성에 대비하자, 이런 겁니다. 깜짝 변동성이 터지면 이제 그때 한국 증시는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약간 뭐 순서가 좀 뒤바뀌는 것 같긴 하지만은 한국 증시 이야기 했으니까 뭐 연속적으로 조금만 좀 더 하자면은, 이제 그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코스피 연간 상승률 탑 12라고 해서 이렇게 그 연도별 상승률을 이렇게 쫙 이렇게 표로 잘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그 86년에서 86년, 87년, 88년까지 한국 증시가 매우 강했던 시기가 있고요. 또 그리고 뭐 2001년 뭐 이런 때 강했던 시기가 있고 2008년도쯤 강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좀 강하죠. 이 사실 근데 지금 이 데이터 자체만 놓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한국 증시가 최근에 강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제 생각에 여기서 이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공부가 되려면은 지금까지 코스피의 성과가 그렇게 좋았을 때, 그러면 그렇다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 그 다음 해에는 그거를 좀 보면, 그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것은 코스피 지수 연봉입니다. 1년을 봉 하나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데이터에 따르면은 86년, 87년, 88년이 굉장히 3년 연속 강하게 올랐죠. 역대급으로요. 이때 3년 동안 어떻게 됐냐면 이때가 이때입니다. 86년, 87년, 86년, 7년, 8년까지 이렇게 3년을 역대급으로 올랐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 이 3년간 상승한 피로감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의 2005년까지 그 한국 증시가 답답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실제적으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물론 뭐 엄청난 시세를 또 맛보기도 하셨겠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난 그 엄청난 급등 때문에 급등 피로감으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 장기간 횡보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급등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혹은 앞으로 이렇게 성과가 좀 안 좋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2009년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도 굉장히 역대급 많이 올랐는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전해에 2008년 금융위기였죠. 2008년 금융위기를 딛고 급반등을 한 거고 98년도에 50% 올랐던 것도 97년도에 IMF 이후로 급반등을 한 거고 2001년에 많이 오른 것도 그죠? 뭐 카드 사태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걸로 인한 급락 이후에 좀 급반등한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대폭락하고 나서 올랐던 거고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하여튼 많이 상승한 그 이후에는 조금 좀 이제 대가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부담스럽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좀 부담스러운 점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당장 주식이 빠진다라는 신호도 없다고요. 부담스럽지만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국 증시라면 모르겠어요. 미국 증시라면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점들 때문에 조금 아직 불안하실 수 있겠지만은 한국 증시는 여기서 한번 빠져봐야 사실 티도 안 나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강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무튼 한국은 뭐 계속해서 일단 더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다 해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조금 더 하여튼 미국 증시하고 이런저런 어젯밤 이야기 조금 좀 더 해보자면은 하여튼 뭐 그죠. S&P 지수도 어젯밤에 상승을 하면서 5일선 위에 올라섰으니까 일단은 이 지난 트럼프 발언으로 급락했던 거에 대한 급락했던 거에 대한 바닥은 확인됐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많이 안정되고 있는데 얘도 역시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죠. 그죠? 이 긴 윗꼬리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P 지수도 나스닥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겠죠. 여기가 일종의 역사적 고점으로서 의미 있는 자리니까 좀 표시를 하자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요날 종가 9월 22일 종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넘어가니까 레벨업에 대해서 찔끔 더 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거 돌파 한착했다고 찔끔 오른 게 사실 얼마 못 올랐습니다. S&P 지수는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젯밤 결과적으로 S&P 지수가 뭘 했냐면은 이 무거운 저항에 터치해서 훅 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이 이 자리를 돌파 한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면은 또 한번 훅 실망 매물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스닥 아까 25,000이라는 자리 말씀드렸죠. 25,000이라는 자리와 이 S&P 지수의 6,750이라는 자리는 이제 비슷한 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지수들이 그 자리를 못 넘고 있다. 하여튼 뭐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러셀 지수는 뭐 그래도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 분위기 자체는 뭐 괜찮긴 한데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이 대형 지수들이 양대 지수들이 사실 대표 지수로 할 수 있는데 얘네가 흐름이 조금 좀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변동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61선이고 중요한 저항 마디 가격을 좀 돌파한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표치가 저 위에까지 열리거든요. 목표치가 여기서 변동성이 한 8, 9% 이상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위험하죠. 그죠? 이런 건요.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다 봤고요.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도 보시면은 보합으로 마감했거든요. 거의. 어젯밤에 뭘 했냐?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이 자리를 2거래일 동안 확인했는데 2거래일 동안 붕괴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의 가격 조정은 더욱더 지금 이제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레벨업을 했었었는데 얼마 못 가고 지금 또 밀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위에 요만큼은 오버슈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죠. 물론 AI 투자에 지금 현재 AI나 반도체에 대한 시세에 어떤 논란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시장 한편에서 여기저기 AI 투자에 대한 버블 논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 의해서 발목에 잡히고 있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세가 안 좋아요. 물론 다행히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어젯밤에 5일선을 안착해 주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이긴 하나, 얘도 사실 그죠? 여기 위에가 무거운 저항이잖아요. 그죠? 조금 좀 부담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요. 오늘 낮에는 TSMC 실적 발표를 했죠. TSMC 보시다시피 실적 발표하고 지금 시간 외에서 2%에 3%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얘가 또 시장을 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어제도 ASML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반도체가 강하다 알겠는데, 하여튼 그런 긍정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은행주의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요 지수들이 저항을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다 봤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이야기했고, 채권은 좀 흐름이 확실히 답답하긴 합니다. 예.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이 탄력이 안 붙네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채권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채권 시장이 지금 장기 채권이 막 그렇게 탄력적으로 오르는 거를 기대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 하여튼 이 탄력은 없으나 어쨌든 방향성은 위쪽으로 가고 있다. 그죠? 방향성 자체는 맞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외환 시장은 답답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답답한 상황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하여튼 원자재들이 좀 약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국제유가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어젯밤에 중요한 어젯밤에 5일선 안착 못했죠. 오늘 밤에는 이제 또 급락이 쏟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이런 모습은 아닐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런 원자재들이 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금값만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그죠? 이런 흐름들 쫙 체크해 봤습니다. 약간의 어쨌든 불안감은 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 다만 한국 증시는 사실 코스닥도 오늘 좀 비교적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요. 다시 한번 1436에 오늘 터치를 하고 있죠. 그죠? 1436이 무거운 저항이라서 움직임이 좀 상승이 좀 둔화된 거라 그렇지, 이 정도면은 사실 코스닥도 일단 당장 아래쪽으로 빠질 만한 그런 가능성은 일단 좀 일단 그 코스닥도 방향성 자체는 위로 기본적으로 보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 다 봤고요. 답답해서 그렇지 코스피의 쏠림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신고가 랠리 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변동성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를 저는 일단 제가 주식하면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가슴 떨리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좀 긴장이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일단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나 시장이 강해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이거는 시장이 강하다라는,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일 수 있습니다. 시장의 힘이 갈수록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죠? 하락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계속해서 오른다, 방향성 위쪽으로 세팅해 놓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죠? 미국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미국이 혹시나 한 번쯤 변동성이 치솟으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 정도는 조금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하여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91,000원 돌파한착 했죠. 91,000원 지지력을 3거래일 동안 확인한 셈이니까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재미있는 한국 증시입니다. 코스닥은 좀 소외가 되고 있어서 그런데 2차 전지들이 하여튼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쏠림 나타나면은 코스닥도 반도체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반도체가 조금 서운한 흐름 보이고 있고, 제약바이오들이 조금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흐름들이 요즘에 좀 안 좋긴 하다. 제약바이오가 좀 서운해서요. 그죠? 그리고 반도체가 지수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고, 2차 전지들이 급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코스닥 지수를 살짝 끌어올리고 있다. 근데 이건 지금 보시는 건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난리가 났다. 그죠? 계속해서 반도체가 끌고 올라가고 있고,
뭐 조선주, 뭐 방산주, 뭐 하여튼 뭐 각종 여러 가지 주도주들이 그냥 뭐 돌아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거 체크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다 본 것 같고, 이제 다른 나라들 흐름 간단하게 조금만 좀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그죠? 중국 증시도 계속해서 강합니다. 중요한 저항 여기였는데 돌파 한창 했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증시도 매우 강합니다. 그죠? 가벼운 조정 이후에 다시 전고점에 도전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고점 높아질 가능성 높고요. 유럽 증시가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심각하게 어떤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고 그런 모습은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다만 미국 주식시장의 몇 가지 지표들이 조금 좀 거슬리는 것들이 있다. 그런 기술적 지표들이 조금 좀 거슬리는 것들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조금은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 주식시장의 매수 베팅은 계속 하긴 하는데 몰빵하면 안 되고 현금을 조금은 남겨놓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